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오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11강이죠.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차원 그래픽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완성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같이 보시죠. 먼저 저희가 이미지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이미지 소스 불러오는 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것이죠. 이미지를 선택하고 복사하고 붙여넣는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이죠. 바로 이 레이어라는 개념인데요. 레이어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일부를 보정하고 또 특수 효과를 추가하는 것, 또 문자 작업하는 것,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이 포토샵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펴봤었죠. 이미지 일부를 선택하는 것, 또 이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입히는 것, 또 색상 보정을 하는 것, 이 별도로 살펴봤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과연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혼합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 있을지 이미지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미 제작된 이미지 하나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이용이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보시죠. 지금 저희 그 영상제에 관한 그 어떤 그 작품이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화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배경에 배경 화면 하나 추가를 하고 이 배경 화면 바로 윗부분에 어떠한 약간 구름 같은 모양의 이미지를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름 모양의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른 데서 소스를 구해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어떤 그 뒤에 그 불빛 같은 걸 하나 입력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 학교 마크를 추가를 하고 또 이 카메라 모양의 어떤 이미지를 어디선가 구해서 이제 추가를 했고요. 또 그 카메라 중에서 이 일부분이 그 이미지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검정색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마크를 또 여기다 추가를 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제라고 하는 이 글씨를 우리가 추가를 했고, 또 요 이제 9회 글씨를 추가를 했고, 또 요 밑에 요 마크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이름 추가했고, 그리고 이 위에 맨 위에 이 그 개최 일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 전체에 어떤 테두리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지 제작에는 어떤 그런 그 기능들이 서로 혼합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경 화면이 있어야 되고 그 화면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이미지들을 우리가 제작을 해도 되고 어디선가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도 된다.
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개념이 생기셨을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이미지 몇 개 더 살펴보면서, 그럼 또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좀 복잡한 기능을 잘 모르는 그런 포토샵을 처음 해보는 그런 그 분의 경우에는 그럼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을 또 추가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미지 같이 더 보시죠. 이 화면을 보면 아주 간단한 이 어떤 합성된 그런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정말 배경에 색상 하나 입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모양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하나 입힌 아주 정말 간단한 그런 이미지이지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조금만 더 복잡하게 그 작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어떤 이런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이미지의 일부에 약간 그런 어떤 그 모션이 있는 그 포커스를 하는 듯한 그런 그 필터를 이용해서 효과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하나 이제 추가를 했죠, 밑에. 그 이외에 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본을 떠서 하나하나 약간의 투명도를 더해가면서 위치를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이 이 포토샵의 기능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기능 몇 개만 가지고도 상당히 좀 멋있고도 좀 특수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미지 하나를 생성하는 과정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포토샵에서 이제 먼저 이 파일 메뉴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해도 되고 기존 파일을 불러와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new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괄호, 세로, 이 픽셀의 그 수,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의 해상도를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대충 이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나 큰 그런 이미지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들이 어떤 기존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의 그 이미지 크기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선택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이제 배경을 흰색으로 시작한다. 배경을, 배경색, 이미 설정된 배경색으로 설정을 해놓는다. 아니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해상도 같은 것을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존 사항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면 그야말로 흰색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배경 이미지를 추가를 해도 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색을 입혀도 되고, 우리가 여기에 어떤 그 일부 이미지를 또 이제 다른 데서 복사해서 불러와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배경 색을 하나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한다 했을 때 요 배경 이미지 그 색상 선택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색상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아까 봤던 그 이미지에 그 배경색이 괜찮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스포이드 색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배경색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색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이미지에 와서 그럼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칠해야 되는데 자, 칠할 때 요거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에디트 명령에서 이 채워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선택을 하면 바로 이 전경색으로 또는 우리가 선택했던 배경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칠해지겠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에 있는 아까 봤던 그런 이미지 있죠. 그 기존 이미지의 일부분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또는 이 기존 이미지에 있는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요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서 요 이미지 일부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요 새로운 이미지에 불러와도 되고 또 요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 제작하는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어떠한 그 과정을 이용하나 살펴봤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과정으로 이 사용할 이미지 소스를 이제 불러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어떤 이미지가 있다. 또는 내가 준비해 놓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다른 이미지들 기존에 그 작업을 했던 그런 다른 이미지들이 있다. 뭐 어떤 꽃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물체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이 있는 이미지가 있다 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여러분이 사진을 직접 찍어서 또는 어딘가에 있는 사진을 스캔을 해서 또는 그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구상을 하고 배경 이미지를 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소스를 불러와야 됩니다. 자, 불러오는 것 계속해서 같이 보시죠.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뭐 불러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러오기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그 다른 그런 어떤 그 분위기의 그런 배경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물 사진도 준비를 해놨고요. 또 아까 봤던 그 장미 이런 이미지를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 이미지처럼 일부분의 그런 내가 불러올 이미지들의 일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선택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장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미 부분만 선택하는 명령,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마술봉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장미의 일부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봤더니 이 배경에 있는 하늘색이 비교적 색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색상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겠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선택이 안 됐으니까 이 마술봉 선택에서 이 추가 선택하는 이 부분을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추가로 선택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적절한 그 허용치를 주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외부가 다 선택이 됐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선택 메뉴에서 반전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이 장미 부분만 우리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복사하고 붙이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에디트에서 카피 또는 컨트롤 C,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동시에 누르고 그리고 이 내 작업 이미지로 와서 그렇죠? 여기서 에디트에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해서 V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존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이 다른 이미지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내가 이용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그 이미지에 바로 이 부분, 뭐 이런 그 특정한 그 부분을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미지 중에서 바로 그 구성 요소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끌고 오는 순간 이 이미지가 이쪽에 있는 이미지의 일부분이 이쪽 이미지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이 오른쪽에, 아까 그 오른쪽 이미지도 그렇고 이 레이어, 아주 굉장히 그 다양한 레이어들이 존재한다 하는 걸 아까 보셨을 것이고, 지금 경우도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될 때마다 레이어가 추가되는 것을 아마 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이어라는 기능인데요. 이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그 여러 겹겹의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죠. 아까 경우에 이 장미가 이렇게 별도의 이미지로, 별도의 그 레이어로 이미지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바로 이 장미 구성 요소만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레이어의 크기를 또 에디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내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놓고 엔터를 치면 바로 그 작업이 적용이 되지요. 이게 바로 이 레이어라는 개념인데요. 이 레이어의 그 여러 가지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그 레이어가 많았던 그 이미지를 다시 불러와서 우리가 그 레이어 특성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의 경우에 아까 이 오른쪽에 뭐가 굉장히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이게 바로 이 각각의 레이어로 이렇게 작업이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그 배경 레이어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이 특정 레이어가 선택이 되면 그 레이어 부분이 굵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레이어에 바로 이 붓 모양이 생깁니다. 이 붓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가 그 레이어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위의 레이어 경우에는 그 바로 위에 부분만 있는 그런 이미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미지 부분을 그대로 덮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 필름 모양,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요거를 키면 이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필름 모양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레이어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이 세모를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펼쳐지죠. 사실은 이 각각의 이미지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레이어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필름 모양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를 보면 여기에 이 왼쪽의 부분하고 이 오른쪽의 부분이 다른 레이어랑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레이어 그룹 일단 닫아놓고 설명을 드리죠. 자, 닫은 상태에서 아까 그 바로 밑에 레이어 경우에는 요게 노멀, 그리고 그 오페시티, 즉 불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색상이 나옵니다. 요 바로 필름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좀 흐릿한 그런 느낌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처럼 이 노멀로 하고요. 노멀로 하고 이
불투명도를 우리가 만약에 100%로 높인다 했을 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투명도라는 것은 각각 레이어의 투명도를 아주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점점 더 약간은 더 진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투명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여러 겹쳐 놓아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밑에 레이어가 약간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이어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카메라 마크 흰색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요거는 그대로 노말의 불투명도가 100%입니다. 이 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 혼합 모두가 노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링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링크가 되었다 하는 것은 몇 개의 레이어가 한꺼번에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레이어가 어떻게 링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한 레이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흰색 부분, 이 카메라, 마크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한꺼번에 다 링크가 되어 있구나.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링크를 설정하는 방법은 특정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레이어와 링크를 시키고 싶은 레이어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글씨의 경우에는 요 두 개의 글씨가 같이 링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의 경우에는 링크되어 있는 레이어, 또 작업 레이어, 그렇죠? 그리고 그 레이어에 있어서의 투명도 또는 불투명도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카메라의 경우에 굉장히 좀 아주 특수한 효과가 납니다. 이 카메라를 우리가 노말로 해놓고 100%를 해놓으면 정말 이 카메라 모양이 있는 어딘가의 이미지를 아주 정말 대충 외곽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투명도만 이렇게 조절을 한다면 외곽선이 그대로 있겠죠. 이상한 그 외곽 부분이. 자,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 투명도를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색상 혼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평상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렇게 노멀하게 혼합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이용을 해서, 즉 밑에 있는 배경색의 픽셀의 값과 위에 있는 색들의 픽셀의 값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밑에 있는 이미지들의 그런 모양들이 그대로 나오고, 이 아까 흰색 배경에는 모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양이 하나도 없지요. 색상이 없는 경우니까 바로 이 카메라 부분만 이렇게 아주 좀 굉장히 새로운 이런 색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그런 어떤 효과를 준 경우에는 그 배경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경이 그대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들을 이제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렇죠? 요 작은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색상 혼합 모드나 불투명도가 다 이제 100%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세요? 포토샵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이미지 몇 개 혼합해서 배경 색깔 입히고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되 레이어 기능을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그 이미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걸 좀 변형해서 이용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하나를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이 이미지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색상도 마음에 안 들고 이미지가 너무 뚜렷하다 했을 경우에 그 이미지를 이제 그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그런 그 수정을 가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레이어가 이제 바로 이제 이 기본 원본이고요. 요 원본에 이제 복사를 하죠. 그래서 요 원본을 똑같이 이렇게 그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기 명령으로 가서 복사를 하는데요.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기 명령, 요 그 레이어 창 맨 밑에 있죠.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기, 그리고 기존 레이어 없애기 명령,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이렇게 해서 불러가면 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이 반장 코트를 이용을 해서 요 그 점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정된 내용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요 새로운 이미지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한 필터 같은 것을 추가를 하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이미지가 뚜렷하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그 이미지 부분이 이렇게 그 약간 흐릿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밑에 이미지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덮어버리지 않고 밑에 이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색상 혼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오버레이 같은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였던 그 눈 밑에 주름 부분이 이렇게 흐릿하게 되면서 이 본래의 그 예쁜 그런 모습, 우리가 아는 그런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런 그 여러 레이어가 있는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되면 포토샵 형태의 PSD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여러 가지 레이어가 그대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미지 전체 중에서 몇 개의 레이어는 안 보이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레이어가 없는 JPG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저장하고자 하는 그 레이어의 눈만 킨 상태로 저장을 하되 JPG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부분만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켜놓고 저장을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레이어를 활용을 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접 이제 포토샵 실행을 해보시고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